저는 올해 65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지금은 시골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죠. 자식은 2명입니다. 큰아들 민호, 둘째 민수. 둘 다 제게는 소중한 아들이에요. 민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며느리 이름은 지혜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불편한 느낌이었죠. 웃는 얼굴이 어딘가 차가웠어요. 결혼식 날이 기억납니다. 지혜는 친정 식구들하고만 얘기했어요. 저한테는 형식적인 인사만 했죠.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신혼 초에는 그래도 명절에 내려왔어요. 하지만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죠. 제가 차린 음식을 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시골 음식이 입에 안 맞나 봐요. 저는 더 잘해주려고 애썼어요. 2년쯤 지나니 아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인데도 전화 한 통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민호가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그 후로는 명절마다 똑같았습니다. 일이 생겼다, 몸이 안 좋다, 바쁘다.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안 내려왔습니다.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죠. 민호한테 가끔 전화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민호야, 엄마야. 잘 지내니? 목소리가 들리면 그것만으로도 좋았어요. 하지만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민호는 늘 바빴어요. 다시 전화는 잘 안 왔죠. 저는 기다렸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하면 똑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김치를 담갔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거예요. 택배로 보냈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받았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김치는 잘 받았니? 아, 네.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건데 마치 남한테 하는 인사 같았어요. 저는 쓸쓸했죠. 그 뒤에 지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요. 민호가 전화를 옆으로 치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김치 또 보냈어? 우리 안 먹는다고 했잖아. 민호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그러자 지혜가 또 말했습니다. 택배비만 아깝게. 그냥 버려야겠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버린다고요?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요. 손이 떨렸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지혜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엄마, 저 이만 끊을게요. 일 들어가야 돼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김치가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후로 택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봤자 버려질 텐데요. 전화도 줄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했죠. 그마저도 민호는 바쁘다고 금방 끊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한테 전화했을 때였어요. 지혜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혜야, 민호 있니? 지금 샤워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그래, 고마워. 너는 잘 지내고? 네, 바빠요. 그럼 끊을게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친하게 지내고 싶었죠. 하지만 지혜는 저를 귀찮아했습니다. 그게 느껴졌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저는 민호한테 전화했죠. 민호야, 이번 추석에는 내려올 수 있니?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희 친정 가기로 했어요. 그래, 작년에도 친정 갔었잖니. 지혜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요. 저도 혼자인데요.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어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혼자구나. 차례상은 제가 혼자 차리겠죠. 제사도 혼자 지내고요. 둘째 민수가 그날 저녁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추석에 갈게요.
민수는 달랐어요. 결혼 안 한 아들이라 그런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가? 민수는 자주 내려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왔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제가 있잖아요. 민수가 올 때마다 집 수리도 해줬습니다. 고장 난 것도 고쳐주고 장도 받아줬어요. 저는 고마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민호도 예전에는 이랬어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자주 내려와서 저 챙겨줬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땐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아니, 지혜를 만나고 나서죠. 며느리 눈치를 보더니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죠. 큰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를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요.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추석날이 왔습니다. 민수가 새벽부터 왔어요. 저를 도와 차례상을 차렸죠. 둘이서 절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형은 연락 없어요? 응, 친정 갔대. 민수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동생도 형이 그리운가 봐요. 저는 괜히 미안했습니다. 민수야, 내 형도 사정이 있겠지. 이해해라. 네, 엄마. 하지만 민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아들이 다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처럼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민우한테 제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가 왜 저를 싫어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냥 저는 시골 늙은이라서 그런가 봐요. 서울 며느리 눈에는 촌스럽고 배운 것도 없는 시어머니. 자꾸 연락하고 김치 보내고 명절에 오라고 하는 귀찮은 존재. 지혜 눈에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아들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요. 며느리도 제 딸처럼 여기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영숙 여사님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차분한 목소리였죠. 네, 제가 박영숙인데요.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김법무사입니다. 박영숙 여사님 맞으시면 한번 방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사요.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온 걸까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박영철 선생님 관련해서입니다. 박영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친오빠 이름이었어요. 오빠요? 제 오빠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건 사무실로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빠 소식이라니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빠를 본 게요. 오빠와 저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오빠가 반대했거든요. 남편 집안이 가난하다고 했죠. 저는 오빠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오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부모님 장례식 때도 오빠는 오지 않았어요.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죠. 그런 오빠 이름을 법무사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오빠가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일단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내일 오전에 가능하십니까? 저는 서울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버스 타고 3시간은 걸렸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탔어요. 서울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죠.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이었어요.
저는 촌스러운 옷차림이 부끄러워졌죠. 김 법무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더군요. 박영철 선생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빠가 죽었다고요. 작년에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언제요?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이면 벌써 1년 반이 지났네요. 저는 오빠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아무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나요? 선생님께서 장례를 조용히 치르길 원하셨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라니. 저는 오빠의 유일한 가족인데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는 끝까지 저를 용서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왜 저를 부르신 건가요? 김 법무사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장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법률 용어가 가득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모든 재산을 여사님께 물려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산을요? 저한테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영철 선생님은 평생 사업을 하셨습니다. 건설 관련 사업이었죠. 상당히 성공하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오빠가 사업을 했다는 것도 성공했다는 것도요. 서울 강남구의 상가 건물 3채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2채요. 김 법무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건물 주소와 시세를 말해줬어요.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죠. 전부 합치면 시가로 약 50억 정도 됩니다. 50억이요. 저는 그런 큰 돈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어요. 평생 시골에서 쪼개며 살았는데요. 그리고 매달 임대 수익이 들어옵니다. 월 1,0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이요. 한 달에요. 저는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라니. 이게 정말인가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여기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김 법무사가 서류를 더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오빠가 정말 그렇게 큰 재산을 남긴 거였습니다. 왜 저한테요? 오빠는 저랑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김 법무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도 함께 남기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오빠 필체였어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알아볼 수 있었죠. 편지는 짧았습니다. 몇 줄 되지 않았어요. 영수가,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미안했다. 내 결혼을 반대한 건 내가 잘못했어. 너는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라 믿는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았다. 가족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이 재산 잘 쓰거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집이 세서 연락하지 못한 거였죠.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여동생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 법무사가 물티슈를 건네줬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저도 연락했어야 했는데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날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멍한 상태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부자가 된 건가요? 50억이라는 돈을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 민우한테 줘야 하나? 민수한테도 줘야겠죠. 하지만 문득 멈칫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들한테 말해야 하나? 특히 민우한테요. 아니, 지혜한테요. 지혜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건 제가 가난해서일까요? 돈이 있으면 달라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요. 일단 지켜보자. 민호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혜가 어떤 사람인지요. 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오빠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오빠 고마워요. 편히 쉬세요. 저는 편지를 소중하게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비밀을 당분간 저 혼자만 간직하기로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오빠 유산 이야기를 들은 지 2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평소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시골집에서 텃밭 가꾸고 동네 사람들 만나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서류에 도장 찍을 일이 있으면 제가 올라갔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민수는 여전히 한 달에 2번씩 내려왔습니다. 집수리도 해주고 장도 받아줬죠. 저는 민수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얘기하면 되니까요. 민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제가 전화하면 그때 통화하는 게 전부였어요. 통화도 5분을 넘기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한테서 먼저 전화가 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일지도 몰라요. 어머님, 저 지혜예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차갑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부드러웠죠. 지혜야.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듣고 싶어서요. 지혜가 제 목소리를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 고맙구나. 어머님, 요즘 날씨 많이 쌀쌀하잖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응, 나는 괜찮아. 너는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어머님이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고요. 지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래, 나도 보고 싶다. 곧 내려갈게요. 어머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지혜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지혜였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식사는 잘하세요? 제가 반찬 좀 보내드릴까요? 반찬을 보내겠다고요. 예전에는 제가 보낸 김치를 버린다던 며느리가요.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직접 해먹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제가 보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지혜 목소리가 애교 섞여 있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죠.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었어요. 지혜는 제 안부를 물었고 날씨 얘기를 했고 건강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기뻐야 하나 의심해야 하나. 며느리가 저를 챙겨주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 이러는지를요. 법무사 사무실이 동네에 있었죠. 강남 한복판에요. 그 동네는 좁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져요. 아마 누군가 봤을 거예요. 제가 법무사 사무실을 드나드는 걸요. 그리고 물어봤겠죠. 무슨 일인지. 법무사 사무실 직원 중에 입이 가벼운 사람이 있었나 봐요. 유산 상속이라는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그게 지혜 귀에까지 들어간 거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지혜가 또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민호 오빠랑 내려가도 될까요? 그래, 오너라. 오랜만에 뵙고 싶어요. 너무 오랫동안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지혜가 저한테 사과를 하다니.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역시 소문을 들은 게 맞았습니다. 괜찮아. 바쁜데 어쩌겠니?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내려올게요. 자주 내려오겠다고요. 7년 동안 명절에도 안 오던 며느리가요.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차를 몰고 왔어요. 조수석에는 지혜가 앉아 있었죠. 차에서 내리는 지혜를 보니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서 와라. 들어오너라. 집 안으로 들어온 지혜는 쇼핑백을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좋은 거예요. 안에는 과일과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싼 것들이었어요. 포장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고맙구나. 이런 것까지 사올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동안 못해서 죄송해요. 또 죄송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지혜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 눈치를 보며 말했죠. 민호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응, 괜찮아. 혼자 계시는데 많이 외로우시죠?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죠. 큰아들이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는 게 얼마만인가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뻐야 하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이게 진심일까 아닐까? 저를 정말 걱정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밥을 먹으며 지혜는 계속 저를 챙겼습니다. 반찬을 집어다 주고 물을 따라주고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봤어요. 어머님, 집이 좀 오래됐네요. 지혜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30년도 넘었지. 수리 좀 해드릴까요? 요즘 집 고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저희가 해드릴게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리를 해주겠다고요. 돈을 쓰겠다는 거였어요. 괜찮아. 나는 이 집이 편해. 그래도 겨울에 춥잖아요. 보일러라도 새로 하시면 어때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느낄 수 있었죠. 생각해 볼게. 네, 어머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녁을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민호와 지혜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와 지혜가 얘기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평생 사실 건 아니잖아. 지혜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해. 엄마 들으시면 어떡해. 민호가 작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 들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모셔야 하잖아. 서울로 모시면 되지. 그건 나중에 얘기해. 알았어. 근데 오빠, 진짜 어머님이 유산 받은 거 맞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소문을 들은 게 맞았어요. 응, 그런 것 같아. 동네에서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 얼마나 받으셨대?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꽤 된다고 하던데. 지혜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그럼 우리 잘하면 되겠네. 당연하지. 엄마한테 잘해야지. 민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도요. 둘 다 제 재산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였죠. 저는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허탈했어요. 거실로 돌아가니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할 걸 그랬어요. 괜찮아, 다 했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와 지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민호 가족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가족이 와서 좋아야 하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제가 원하던 건 아니었는데요. 그 주말 이후로 지혜는 정말 자주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것처럼 시작했죠. 어머님, 오늘 날씨 좋죠? 산책 나가셨어요? 응, 다녀왔어. 좋으시겠어요. 건강하신 게 최고예요. 저는 대답하면서도 어색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낯설었거든요. 7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니 지혜와 민호는 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큰 쇼핑백을 들고요. 과일과 고기, 비싼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이거 냉장고에 넣어 드릴게요. 지혜가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모습이었죠. 지혜야, 내가 그럴 필요 없어. 앉아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그동안 못했잖아요. 지혜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아니, 안쓰럽다기보다는 답답했습니다. 민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말했어요. 엄마, 이 집 보일러 진. 괜찮아. 아직 잘 나와. 그래도 겨울 되면 추우실 텐데. 저희가 해드릴게요. 민호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들이 절 걱정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더 그랬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마음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제 재산 때문일까요? 엄마,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사셔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점심을 먹으며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죠?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동네에 아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가족하고는 다르잖아요.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죠. 진심일까요? 저희가 자주 내려올게요. 어머님. 그래, 고맙다.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아니면 서울로 올라오시는 건 어때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서울로요.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죠. 같이 살자고? 네,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요. 우리랑 있으면 편하실 거예요.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7년 동안 명절에도 안 오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함께 살자고 하다니요.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어머님, 그날 저녁 민호 가족은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지혜는 저녁 준비도 도와줬고 설거지도 했어요. 민호는 고장난 선풍기도 고쳐줬죠. 저는 고마웠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들 가족이 이렇게 챙겨주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민호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앉아 생각했죠. 이게 맞는 걸까요? 민호와 지혜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 때문일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아들을요. 큰아들 민호는 제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피를 나눈 사이죠. 하지만 지난 며칠간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평생 사실 건 아니잖아. 나중에는 우리가 모셔야 하잖아. 그 말들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다음 주에도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어머님,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응, 가끔 가지. 서울에 좋은 병원 많잖아요. 제가 예약해 드릴까요? 종합검진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검진이요.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괜찮아. 나는 건강해. 그래도 미리미리 체크하셔야죠.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지혜는 끈질겼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고맙다고만 했어요. 그 후로도 계속이었습니다. 지혜는 거의 매일 전화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안부를 묻고 식사는 했는지 물어보고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효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구별이 안 됐어요. 한 달 후 민호 가족이 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선물을 들고요. 비싼 옷과 신발, 화장품까지 사왔어요. 어머님, 이거 입으시면 예쁘실 것 같아서요. 지혜가 옷을 꺼내 보였습니다. 백화점 옷이었어요.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30만 원이 넘었죠.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옷을 받았습니다.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죠.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점심을 먹으며 민호가 다시 꺼냈습니다. 엄마, 서울로 오시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은 여기가 편해. 그래도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나 아직 건강해. 알아요, 엄마. 근데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잖아요. 지혜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 아파트도 넓어요. 방도 하나 남는데 어머님 쓰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긴 한데 아직은 괜찮아.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실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미안했어요. 아들을 실망시키는 게요. 그날 저녁 민호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원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자주 오는 걸요. 며느리가 저를 챙겨주는 걸요. 그게 제 소원이었죠. 근데 막상 이렇게 되니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서요. 돈 때문인지 저 때문인지 구별이 안 돼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좋아하면 안 될까요? 큰아들이 저를 찾아오는데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소문을 듣고 달라진 거라는 걸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험해 봐야 하나요? 다음 날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오너라. 엄마, 요즘 형이 자주 내려간다면서요? 민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가끔 와. 좋으시겠어요. 형이랑 형수가 챙겨주시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민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또 났어요. 둘째는 달랐어요. 묻지 않았죠. 재산 이야기도, 유산 이야기도요. 고맙다, 민수야.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제 자식인데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한 명은 돈 때문에 오고 한 명은 그냥 오는 걸까요?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민호의 진심을, 지혜의 본심을요. 그날 밤 저는 오빠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 재산 잘 쓰거라. 오빠 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잘 쓴다는 게 뭘까요? 아들한테 주는 게 잘 쓰는 걸까요? 저는 편지를 접어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시간이 답을 줄 거예요. 그 후로 2달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지혜는 정말 한 달에 2번씩 내려왔어요. 거르지 않고요. 매번 선물을 들고 왔죠. 과일, 고기, 옷, 화장품. 한 번은 비싼 안마의자까지 사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뻤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이렇게 자주 온다는 게요. 7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집이 왁자지껄했습니다. 밥 해주고 차 내오고 같이 텔레비전 보고 그런 게 행복했어요. 민호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을 때요. 엄마, 손이 차가워요. 제가 좀 녹여드릴게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리던 거였거든요. 큰아들이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언제까지 이럴까? 돈이 없어지면 다시 떠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호 가족이 또 내려왔어요. 저녁을 먹고 저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즘 밤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왔거든요.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언제까지 이래야 돼? 지혜 목소리였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뭐가? 주말마다 여기 오는 거 솔직히 힘들어. 서울에서 3시간씩 걸리잖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불을 꼭 쥐었어요. 지혜야, 그래도 우리 엄마시잖아. 민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했어요. 변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 같기도 했죠. 알아. 근데 진짜 힘들다고. 매번 웃으면서 착한 며느리 연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 미안해.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미안하긴. 오빠도 힘들지? 진짜 보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잖아. 그건 아니야. 나도 엄마 뵙고 싶은 마음 있어. 민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어요. 그래, 알아. 근데 솔직히 어머님 재산 때문이기도 하잖아. 우리 형편 생각하면 어쩔 수 없잖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지혜야,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엄마가 들으시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안 들리게 조용히 하고 있잖아.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민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괴로워. 이러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오빠,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아들이 부모님 재산 물려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엄마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오빠 정신 차려. 우리 애들 학원비가 얼마야. 대출 이자는 또 얼마고. 회사에서 승진도 안 되고 월급도 안 오르잖아. 지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잘해야지. 민수 오빠한테 다 넘어가면 어떡해. 민수도 우리 동생인데. 그래도 오빠가 장남이잖아. 당연히 오빠가 더 받아야지. 저는 이불 속에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엄마가 알면 어쩌지.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모르시게 하면 되지. 우리 계속 잘하면 돼. 힘들어도 참아야지. 미안해, 지혜야. 내가 더 힘들 텐데. 괜찮아. 우리 미래를 위해서잖아. 오빠도 어머님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우리 살림도 생각해야지. 민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오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 효도하는 거잖아. 자주 오고 선물도 사드리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민호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민호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빠, 어머님한테 언제 말씀드릴 거야? 우리 좀 도와달라고. 아직은 아니야. 너무 노골적이면 의심하실 거야. 그럼 언제? 조금만 더 기다려. 타이밍이 중요해.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타이밍이요. 제게 돈을 달라고 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어. 근데 진짜 힘들다. 다음 주에도 와야 돼? 응, 와야지. 자주 와야 엄마가 좋아하시잖아. 휴, 알았어. 두 사람은 한참 더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 듣지 못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괴로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그 말들이요. 저는 알았습니다. 민호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요.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결국 돈을 선택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웃고 대화했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제 얼굴을 살피는 눈빛이었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도 거짓말하고 있었죠. 저도 거짓말했어요. 엄마, 얼굴이 안 좋으신데. 어디 불편하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진짜 걱정하는 거겠죠. 제 아들이니까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저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오니까 좋지. 지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요. 착한 며느리처럼요. 저는 지혜를 바라봤어요. 지혜도 힘들겠죠. 싫은데 억지로 하니까요. 점심을 먹고 민호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엄마, 사랑해요. 민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요. 저는 아들을 안으며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 돈도 사랑하고 있었죠. 저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큰아들이 괴로워한다는 게 더 슬펐어요. 차라리 아무 죄책감 없이 그랬으면 덜 아팠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도 힘들겠죠.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돈도 필요하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아내 말도 들어야 하니까요. 저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내려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요. 손에 작은 봉지 하나만 들고요. 엄마, 이거 엄마 좋아하시는 약과예요. 고맙다, 민수야. 민수는 집을 둘러보며 고장난 곳을 고쳤습니다. 말없이요. 저는 민수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달라요. 민수야. 네, 엄마.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민수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얘기했어요. 오빠 유산, 민호와 지혜가 자주 오는 이유, 어젯밤 들은 대화, 전부요.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그래서 형이. 응. 내 형도 힘들어하더라. 괴로워하는 게 보였어. 그래도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알아. 근데 내 형을 이해하고 싶어. 엄마가 낳은 자식인데.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착하세요. 그렇게 상처받으셨는데. 민수야, 엄마가 결정해야 할 것 같아. 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전 괜찮아요.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민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제 자식인데요. 한 명은 저를 사랑하지만 돈도 필요해하고 한 명은 저만 사랑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민수와 얘기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텃밭 가꾸고 밥 먹고 잠자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계속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오너라. 엄마, 저 혼자 가도 될까요? 지혜는 애들 봐야 해서요. 혼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 좋아.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혼자 왔어요.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어서 와라. 밥 먹었니? 아직이요. 엄마 밥 먹고 싶어요.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민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요. 엄마, 역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밥을 다 먹고 민호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어요. 둘이 마주 앉았죠. 엄마, 산책 나가실래요? 그래, 가자. 민호와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가을 날씨가 선선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죠. 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요. 그동안 자주 못 찾아뵈어서. 민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바쁘잖니? 아니에요. 바빠서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지혜가 시댁 가는 걸 싫어했어요. 제가 아내 눈치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를 뵙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집에 가면 지혜가 불편해했어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민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점점 안 오게 됐어요. 명절도 피하고 전화도 짧게 하고 그게 편했어요. 알아.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민호야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 네.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 넘어요. 집은 전세인데 이번에 계약 갱신하면서 2억을 더 올려달래요. 대출 이자도 매달 100만 원이고요. 민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회사에서 승진도 안 되고요.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지혜도 일하지만 빠듯해요. 그랬구나. 엄마, 그래서 요즘 엄마한테 자주 온 거 솔직히 그것만은 아니에요. 민호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죄책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엄마가 유산 받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동네에 소문 났더라고요. 응.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희 너무 힘들어요. 민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전세 자금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애들 학원비라도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간절했어요. 민호야. 엄마,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지혜는 매일 돈 걱정하고 저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민호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이 모양이에요. 동생 민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이래요. 민수가 잘 살아? 네,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요. 저보다는 여유 있어 보여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잘 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아이는 한 번도 제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리는 게 민호가 울었습니다. 큰아들이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가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근데 동시에 저희 형편도 생각하게 돼요. 제가 나쁜 놈이죠. 아니야. 맞아요. 저 나쁜 놈이에요. 엄마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돈 때문에 온 거잖아요. 민호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혜도 그래요. 솔직히 지혜는 엄마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억지로 웃으면서 착한 며느리 연기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입에서 직접 듣으니 더 아팠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민호야, 엄마가 뭘 용서해. 저 때문에 엄마가 상처받으신 거 알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민호야, 엄마는 내가 힘든 거 몰랐어.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하세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엄마, 근데 정말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힘들어하고 있었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전세금 2억이요. 그것만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2억이요. 저한테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오빠가 남긴 재산에 비하면요.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민호한테 돈을 주면 앞으로도 계속 달라고 할 것 같았어요. 지혜가 있으니까요. 민호야,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네,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호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감췄어요. 죄송해요, 엄마. 이런 부탁 드려서. 아니야. 내가 힘들면 엄마가 도와줘야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호는 평소처럼 밝게 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오늘 밤 자고 갈게요. 그래, 그러렴. 밤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안방에서 잤고 저는 작은 방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도와줘야 할까요? 아들이 힘들다는데요.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돈을 주면 계속 달라고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요. 그때 안방에서 민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나야. 지혜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저는 가만히 섰습니다.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 2억 도와달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뭐라고 하는 모양이었어요. 아직 대답 안 하셨어. 생각해 보신대. 또 침묵이었습니다. 알아. 근데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도와주실 거야. 민호 목소리가 자신 없어 보였습니다. 응, 최대한 잘할게. 걱정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가 괴로워하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을 원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떠났습니다. 엄마, 생각해 주세요. 꼭이요. 그래, 알았어.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집으로 들어와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너 지금 시간 돼? 내려올 수 있니? 네, 지금 갈게요. 2시간 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민수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민호가 돈을 달라고 한 것, 괴로워하던 것, 전부요.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내 형이 힘들다는데 도와줘야 하나?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전 상관없어요. 민수야, 너는 힘들지 않니? 돈? 저요? 괜찮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민수도 쉽지 않다는 걸요.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죠. 엄마, 형한테 주고 싶으면 주세요. 근데, 응? 그게 끝이 아닐 거예요. 형수가 있으니까요. 민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나? 2 아들 모두 제 자식인데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밤마다 고민했죠. 민호를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큰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민수 말도 맞았습니다. 한 번 주면 끝이 아닐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요. 계속 달라고 할 겁니다.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민호야. 엄마, 생각 좀 해보셨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이었어요. 아직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네, 엄마. 천천히 하세요. 민호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실망한 게 느껴졌어요. 민호야, 추석 때 내려오지? 네, 당연히 가야죠.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 말하기로 했어요. 제 결정을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김 법무사님, 저 박영숙입니다. 아, 여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유언장 작성하고 싶습니다. 네, 언제 오시겠습니까? 내일 갈게요. 다음 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계속 자문했죠. 여사님, 확실하십니까? 김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끝났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게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벌을 주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슬픈 선택이었죠. 추석 전날 민수가 먼저 왔습니다. 엄마, 내일 형도 오죠? 응, 온대.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응, 알았어. 추석 당일 아침 민호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지혜와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그 차가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서 와라. 민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껴안아줬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차례를 지냈습니다. 민호와 민수가 나란히 절했어요. 두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요. 식사를 했습니다. 지혜가 부산하게 움직이며 저를 챙겼어요. 밥을 더 드시라고 반찬을 집어다 주고 저는 그걸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보였거든요. 민호는 계속 제 눈치를 봤습니다. 돈 이야기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말하기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차를 마셨어요. 아이들은 밖에서 놀고 있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민호와 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변호사 만나고 왔어. 민호 얼굴에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오빠한테 받은 유산 있잖니? 그거 정리했어. 네, 엄마.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 작성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와 지혜가 숨을 죽였어요. 엄마 재산 민수한테 다 물려주기로 했어. 민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죠. 엄마.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어요. 미안해, 민호야. 저는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도 너를 사랑해. 정말이야. 그럼 왜?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 돈을 사랑하는지 구별이 안 돼서 너무 슬퍼. 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너도 괴로웠던 거 알아. 힘들었던 것도 알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이해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민호야, 엄마는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필요했어. 엄마, 저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해요.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알아. 그거 알아서 더 슬픈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돈도 필요해 하잖아. 나는 그 두 개를 구별할 수가 없어. 어머님, 그건. 지혜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혜야, 너도 힘들었지. 싫은데 억지로 착한 며느리 노릇하느라. 지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희 대화 다 들었어. 밤에 하던 얘기들. 민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미안할 거 없어. 내가 힘든 건 엄마 탓도 있어.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근데 민호야, 엄마가 돈을 줘도 끝이 아닐 것 같았어. 계속 필요하게 될 거야. 저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가 옆에 있으니까. 지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야, 엄마는 내가 7년 동안 한 번도 명절에 안 온 것도 기억해. 전화해도 바쁘다고 끊던 것도 기억해. 민호가 울었습니다. 내가 보낸 김치 버린다고 한 것도 들었어.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요즘 자주 온 건 고마웠어. 진짜야. 근데 그게 나 때문인지 내 돈 때문인지 모르겠더라.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달랐어. 한 번도 돈 이야기 안 했어. 그냥 엄마 보러 왔어.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도. 민호가 말하려 했습니다. 알아, 민호야.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너무 슬프다.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호야, 일어나.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지혜도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미 끝났어. 유언장 작성했어. 민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아 울었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이게 복수가 아니라는 걸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와 지혜가 떠나는 소리였어요. 아이들 우는 소리도 들렸죠.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 후 민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엄마, 나와서 차 드세요.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눈물로 젖은 제 얼굴을 보고 안아줬어요. 엄마, 많이 힘드시죠? 응, 힘들어.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민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아직도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언젠가 이해해줄까요? 제가 복수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냥 너무 슬펐다는 걸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저는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민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민호가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저를 보러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린 거예요. 큰아들을 사랑하니까요. 여전히요.